안녕하십니까? 음, 여러분, 자, 그, 잠깐만요.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것에 대해서 수정 보완 내용을 쓰고 있는데 공통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수정을 하시고요. 그, 일단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 여러분, 대전제를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게 되면, 결국 내가 폰을 왜 샀고, 어떤 이유에서 구매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보니,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 그리고 주관적인 내용은 객관적이진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요소를 나는 구매할 때 생각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니 폰에 대해서 내가 이걸 사용하면서 지금 느끼는 어떤 만족도라든가 또는 뭐 좀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폰을 사용하고 나중에 폰을 다시 구매한다면 나는 어, 이런 요소를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 이게 내용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레포트가 다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폰 구매 이유를 설명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중간평가 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처음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것과 제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것의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보를 그냥 쭉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면 아,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드래그해서 편집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이 뭐 그걸 찾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앞으로 고학년이 되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렇죠. 90% 이상이 자료를 발췌를 해서 그걸 정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정리의 기준이 뭐냐면 내용별로 또박또박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내용들을 이어서 하나의 느낌대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네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결론까지 도달되면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교수는 나중에 회사에 가서 팀장이나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그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거냐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을 전공했지만 뭐 디자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어, 디자인에 대해서 지식은 없지만 발표자가 발표하는 과정이 타당한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세계의 좋은 곳을 많이 다녀보고 또 좋은 보고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흐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췌를 하되 그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5단계 정도 되는 것을 또박또박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 풍금의 이유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입입니다. 여러분의 보고서.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 도입.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5 학생이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내 발표가 좀 주목을 끌고 좀 독창적으로 보이는 거죠. 뭐 좀 좀 타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 인트로를 보지 않습니까? 또는 광고 같은 걸 볼 때 그 시작 부분을 보면 뒷부분이 기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폰구매 이유가 시작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용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불편한 점을 느꼈고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이 안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는 근데 굉장히 독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 경험된 내용에 대한 어떤 자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트로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도입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폰을 사용하다가 그냥 기능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는 문제라면 나는 밖에서 보통 뭐 7-8시간을 생활을 하는데 항상 어떤 그 뭐지 배터리가 사용하기 힘들었다. 집에 돌아올 때 지하철을 1시간 반 정도 타거나 아니면 뭐 1시간 정도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배터리가 없어서 그 시간이 무료하게 느꼈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폰을 살 때 배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뭐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2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가 또 몇 가지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근데 학생들이 지금 보고서를 올려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스펙을 다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 화면 크기, 예를 들어서 뭐 저장 공간 이런 것들이 쭉 있는 2개 또는 3개 회사 거를 쭉 나열을 하면 그 표가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발췌를 해 놓은 거지 그 조사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조사는 했는데 분석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제가 표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좀 성의 있게 보이고 또 나중에 발표할 때 여러분도 발표를 할 때 좋게 그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표 자료를 잘 정리함으로써 자료가 그 단계별로 딱딱 소결이 나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결론까지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설명하면서 꼬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소가 2가지든 3가지든 그거를 페이지별로 하나씩 나눠서 그 한 페이지에서 한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결론을 딱딱 지어주는 거죠. 제 생각 같아서 이런 표로 딱 해가지고 만약에 2개사만 비교를 했다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자기가 선택한 이유를 소제목으로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고 한다면 배터리 충전 시간 짧은 충전 시간과 예를 들어서 뭐 6시간 이상의 그 뭐 사용이 가능한 폰 그걸 타이틀로 딱 해놓으면 A라는 회사는 그렇고 B라는 회사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정리해라 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매 이후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죠. 나는 나의 경험상 어떤 요소를 가지고 폰을 불편한 점을 느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폰을 샀다. 그래서 그 이유와 비교 분석 조금 전에 요소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 이유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가
구매하고자 할 때 불편했던 부분을 나는 이번 폰을 사용을 해서 배터리 문제를 해결했고, 다른 두 가지 요소들을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지금 폰을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제가 회사에서 3년차, 4년차 때 처음 이제 팀을 맡아서 이제 뭐 그 연구소장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요 내용을 요 단계별로 딱 정리를 해서, 그때 지금처럼 차트를 만든다고 그러죠. 보고서를 페이지별로 딱딱 정리해서 요거를 메모를 하고 화장실에서 그거를 몇 번이고 읽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래서 입에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연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몇 번씩 읽어보면서 혹시 이런 말을 하는데 씹힐까 봐, 말을 하다가 앞뒷말이 이렇게 막 버벅댈까 봐 중요한 그 내용들은,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들은 몇 번씩 읽어보고 입에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보여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나 뭐 팀장이나 뭐 사장님이나 뭐 이런 결재권자, 판단하는 사람들은 요 흐름만 봅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 요거 넘어가고 요 단계에서 넘어갈 때 그 판단들이 적절한가, 그거를 보는 거지 세부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 보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주관적 이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 이유를 단순하게 그냥 글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라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고려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의 내용과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보고서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저희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보고서를, 레포트를 잘 만들어서 사실적인 좋은 내용들을 딱딱 넣어가지고 객관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잘 전달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차가 늘고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핵심 내용들은 차트에서 보여주고 발표 내용은 저의 판단, 그리고 판단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리고 뭐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것들로 어떤 신뢰를 주는 겁니다. 결국 저의 경험과 저의 판단의 내용이죠. 그거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주관적 이유를 할 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필요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평가 때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전공 수업을 하던, 뭐, 계속 보고서를 작성할 텐데, 그 보고서를 쓸 때 레이아웃, 구성, 페이지 구성을 좀 더, 신경을 써줘라. 막 나열해 놓으면,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그리고 현대사회와 디자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페이지를 잘 해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타이틀, 그 다음에 중간 타이틀, 서브젝트, 이렇게 글씨를 3단계 정도로 해라. 요거는 뭐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런 차트를 해라. 그래서 한쪽에 그냥 내가 페이지 레이아웃에 자신이 없으면 한쪽에 사진 넣고 이런 쪽에 이렇게 딱 정리돼서 좌측 정렬, 그리고 중간 글씨, 보통 글씨, 뭐 이런 기준은 정해서 전체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해야 된다. 요즘은, 그리고 여러분, 저는 뭐 이공계인데요,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이제 생활화 됐어요. 그렇죠? 회사에서나 보고서나 교수들이 뭐 파워포인트 요즘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비전공 학생들도 일러스트나 뭐 이런 것들 그래픽 툴 사용을 해서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여러분 이런 글씨를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랑 있죠. 그러면 이거는 03페이지 객관적 이유를 같은 값으로 하고 보안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개념 설명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 그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기말 발표 중에 이 학생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름은 지웠습니다. 양해해 주고 이 학생이 첫 번째 패스입니다. 패스를 오케이 한 이유인데 뭐 이 학생도 한 2번 정도 제도를 받았고요. 보시면 잘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목차를 정리를 했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닌데 아마 이게 말로 설명을 하겠죠.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폰 해서 이 학생은 3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일, 기능, 브랜드.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카메라 기능, 디자인 뭐 이런 항목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 페이지를 볼 때 이 내용만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내용별로 저는 이렇게 쭉 쓰지 말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좌측 정렬로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 딱딱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부분은 이제 주관적 이유에 대해서 썼는데 이 학생은 이제 글과 그 이미지를 뭐 구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보였는데 이게 중간 평가 때처럼 그냥 그림 위에 한 3가지 정도의 뭐 2가지 정도의 자기의 주관적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맞는 배경을 설정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 내용들을 스토리텔링화 시켜서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평가까지 해서 이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패스를 했는데 아, 이 안에는 어떠한 어떤 다음 스텝이 필요하냐면 이 학생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차트가 정리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페이지별로 내용들이 딱딱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학생이 얼마나 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느냐를 제가 이제 중간평가 때는 이 보고서까지만 했는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말평가 때는 발표 동영상을 올려주면 제가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이제 그 학생이 쭉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수정 보완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보고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지적이 아니고 뭐냐 지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지했듯이 보고서 5점 그리고 발표자의 이해와 전달력 5점 해서인데 중간평가 때는 보고서 완성도만 볼 수 있었지만 여러분이 동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발표 영상을 그러면 뭐 그거를 링크해서 주면 제가 보고 수정하면 링크하고 여러분은 그러면 나중에 발표 때 들어와서 그걸 그냥 링크 시켜서 발표를 하면 되니까 기말고사 때
여러 과목들이 겹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뭐 한번 여러분이 지금 그 진행한 내용들을 보여드렸고요. 그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까요? 아, 그 그냥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 좀 저기 뭐야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 그냥 보여드리는 걸 생략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저기 지금 일정을 A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그 31일까지 제가 3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A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도를 한다고 그랬고 B조 같은 경우는 5일날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 카톡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째 주 1일서부터 5일 사이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응은 못합니다. 대면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려놓으면 제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진행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이 돼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는 제가 그 중간에 했으니까는요. 이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나요, 학생들? 그리고 그 하나 더, 그 동영상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동영상을 직접 트는 것보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저 같은 경우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링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줌에서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왜냐하면 중간평가 때 그 동영상 트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에러율이 한 2, 30%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딱 틀어지지 않고 못 트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검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